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얘기를 먼저 할 건데요. 네, 내년에 반도체는 갑니까? 사실 이런 질문은 매일 받고 있는데 대답은 늘 똑같은 것 같아요. 아하, 뭐의 대답이? 뭐 2026년이든 뭐 2028년이든 반도체가 대세다라고 보고 네. 있고 내년에 2025년. 네, 요즘 이제 2025년이든 2026년 이제 대세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요즘 사이클 이제 항상 투자 공부를 하면서 네. 어떤 산업 공부를 할 때도 어떤 완전히 궤도에서 성장기로 넘어갔을 때는 이런 좀 뭐 캐즘이라든가 이런 아픔 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최근에 그 워렌 버핏의 계좌 이야기를 들으니까 확실히 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실 구독자분들도 궤도기, 뭐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런 것들 아마 들어보셨을 것이고 어떠한 산업이 어떤 기간에 돌아갔을 때 뭐 경쟁자를 만나든가 아니면 출혈 경쟁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저가 경쟁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좀 나와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그런 것들을 마주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투자분들께서 좀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반도체는 어디 와 있는 건데? 저는 HBM 같은 경우는 성장기 초입에 들어왔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술이 필요한데 이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원자재가 필요하고 이 원자재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기술력을 보여주면은 그 기술력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고 그 퍼포먼스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거다 이 정도까지 감이 오면 전 궤도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최초 어떤 물품이 나와가지고 그게 뭐 5천만 원이다. 뭐 HBM 뭐 20만 원이다. 그럼 이게 1년에 몇천 개, 몇만 개 필요하니까 이 기업들이 어떤 실적을 보여줄 거다. 그 결과 분기 실적 발표했다. 그러면서 밸류에이션 되면서 뭐 퍼가 얼마다, 뭐 내년에는 주가 수익률이 얼마일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성장기 초입에는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 기술력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근데 그런 가운데 전반 기업들이 나 이 사업을 진행할 건데 요 돈 주기엔 조금 부담돼라고 하면서 이제 뭐 공급 과잉 된다든가 예. 재고 남는다든가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지는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 반도체 현황부터 볼게요. 사실 반도체라고 쓰고 반도체는 가로 가운데 집어넣어야 되고 앞에 AI를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만큼 AI 산업이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데요. 브로드컴이 최근에 그죠? 뜨고 엔비디아가 좀 밀려나다가 물론 이제 엔비디아가 하루씩 또 올라옵니다만 그죠? 엔비디아가 AI를 주도하다가 뭐 브로드컴이나 이런 이 기업들이 이제 다시 좀 올라왔었잖아요. 팔란티어라든지 네네. 그죠? 그건 어떤 의미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선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증가를 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완전 성장성을 좀 의미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GPU에서는 엔비디아가 정말 독점적인 위치를 갖고 있으면서도 정말 겁없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가 얼마나 갈 거냐에 따라서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1년이나 2년 정도 그다음에 엔비디아를 엄청 긍정적으로 보신 분들은 막 5년 넘게 엔비디아의 독주가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엔비디아의 독주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됐는지 아무도 못 맞추는데 저는 그 중립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엔비디아의 실적이 반영되면서 이런 꾸준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지가 약 2년 정도가 넘었는데 AMD 같은 경우는 GPU를 만들었습니다. GPU를 만들었는데 아직 뭐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퍼포먼스가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GPU에 대해서 못 미친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컴퓨터를 정말 빠삭하게 아시는 분들은 AMD에서 만들고 있는 자체 GPU도 뭐 엔비디아한테 가성비로 봤을 때는 네. 퍼포먼스 대비해서 가격으로 봤을 때는 밀리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뉴스를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미 구글이나 메타 같은 경우는 AMD랑 협업을 해가지고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될 수 있는 차세 칩을 개발하겠다라고 발표한 상황이고 이런 이야기가 종종 나오더라고요. 뉴스를 보면은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GPU가 좀 비싸다.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내고 있는 매출 총익률 영업이익률이 뭐 75%, 그다음에 현재는 뭐 68%, 69%가 떨어지면서 부가적으로 이 엔비디아가 영업이익률이 좀 너무 많이 챙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뒤를 이을 수 있는 다크호스가 있냐 없냐라고 하다가 최근에 브로드컴이라든가 AMD 뉴스가 나오면서 저 엔비디아의 위상이 좀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하던 일만 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 경쟁자들은 있기 마련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엔비디아가 이 경쟁자들을 정말 출혈 경쟁하면서 찍어 누르기보다는 엔비디아가 꾸준하게
뭐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블랙이라든가 루빈이라든가 이런 것도 꾸준하게 정말 대장급 위치를 확보한다고 했을 때 영업이익률이나 매출 총이익률은 뭐 30에서 40%까지 떨어지더라도 11개월 선회포 같은 경우 꾸준하게 20에서 30 유지해주고 AMD나 뭐 메타, 구글이 못 만들고 있는 차세 GPU를 만들어서 최선호주를 만들어준다고 했을 때는 전 그것만으로 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잘해줄 좀 이 주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 엔비디아 안 보유하신 분들 안 계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보유하신 분들인데 이런 과정 속에서 산업 사이클은 결국 뭐 쇠퇴기랑 회복기랑 부흥기 이런 것들을 거칠 것이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뭐 뉴스를 봤을 때 뭐 HBM3E랑 HBM4 같은 경우는 이미 잠시만요. 엔비디아한테 물량을 네. 다 줬고 들어갈게요. 삼성전자 네. 같은 경우도 이번에 브로드컴을 뚫냐 안 뚫냐 못 뚫느냐 그런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씀을 하셔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고 가려고. 네, 모건 스탠리가 내년에도 최고의 주식이 될 걸로 엔비디아를 꼽았어요, 그죠? 그러면서 엔비디아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뭐 서로 핑퐁처럼 가는 거죠, 그죠? 네. 엔비디아가 워낙 독주에다가 뭐 다른 기업들 소프트웨어로 가면서 엔비디아도 죽지 않고 이렇게 같이 희석 게임을 하면서 가는 거니까 AI는 흔들림이 없다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내 반도체 투톱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SK하이닉스는 HBM을 따라서 HBM을 주도하면서 갔지만 뭐 좀 주춤하고 삼성전자가 약하면서 같이 좀 흔들리는 국면이잖아요. 네. 이익 전망치도 좀 낮아지고 삼성전자는 아직도 엔비디아는 HBM을 못 들었고, 네네. 네, 외국인은 팔고, 네. 주가는 떨어지고, 맞습니다. 네, 첩첩산중이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요. 네, 우선 저의 결론은 조금 명확해진 지가 한 두세 달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올해 5월, 6월 달에는 삼성전자를 SK하이닉스 둘 다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8월, 9월부터는 SK하이닉스부터 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행히 오늘 정말 삼성전자 예전에 우리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외국인 33개월 연속 순매도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우연히 오늘은 외국인 순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으로부터 보조금도 수령을 잘했고 그다음에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한테 러브콜을 줬는데 삼성전자가 이 브로드컴의 러브콜을 잘 이렇게 떠먹여 주는 걸 받아 먹는지가 중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 콜 테스트를 통과할지 말지는 삼성전자에 달렸다라고 판단합니다. 지금도 저는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중에 뭐 살래? 분명히 박사님께서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안타깝게도 어떻게 알았어요? SK하이닉스 위주로 봐야 된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보셔도 된다. 삼성전자 매수는 올해는 아닌 것 같아요. 올해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올해?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 네.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지금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랑 그다음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밸류체인 차트를 다 띄워보시면은 추세 전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7월부터 9월까지 주구장창 밀리다가 9월 달부터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일봉 차트가 달라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저점 이탈 없이 박스권 내부로 안전하게 돌아왔고 삼성전자 그 박스권을 이탈한 다음에 49,700원까지 갔다가 59,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55,000원이에요. 근데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보면은 지금 뭐 33거래일 외국인의 순매도의 고리를 끊고 오랜만에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다라는 뉴스가 나온 뒤로도 외국인의 순매도는 끊임없이 이어졌고요. 오늘 녹화일이 24일인데 오늘 24일 이제 정산 수급 보니까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외국인 순매수가 꽤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오늘 하루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다고 해서 삼성전자 이제 바닥 끝이다. 이제 삼성전자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저는 삼성전자를 사실 거면은 브로드컴을 뚫는지 보고 사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손 팀장 너가 브로드컴 이거 허락 이제 컨퍼런스콜 이제 뚫는지 보고 사라고 했더니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신 분들 계시면 제가 어차피 삼성전자 탑픽가 아니더라도 오늘 뭐 HMA라도 온디바이스 AI에 들어가는 탑픽을 말씀드릴 거니까 그걸로 수익을 내시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예. 근데 우리가 이 소부장도 삼성전자 밸류체인, SK하이닉스 밸류체인 명확히 알잖아요. 제가 그 특징주 4-5개를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안타깝게도 삼성전자에 오늘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여줬지만 저는 뭐 브로드컴이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 이 콜테스트를 통과를 안 시켜줬는데 브로드컴이 일단 삼성전자님 우리한테 먼저 좀 HBM 주세요 이렇게 좀 숙일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이 브로드컴도 엔비디아에 통과되는지
보고 삼성전자를 테스트한 다음에 삼성전자 자신들의 콜 테스트를 통과하면은 그때 받아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SK하이닉스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네. 삼성전자는 콜 테스트 통과 여부가 중요하고 삼성전자를 사기 전까지는 소부장 위주로 매매를 해보자 그렇게 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기업 가운데서는 이제 엔비디아 얘기했는데 엔비디아 네 여전히 좋죠? 네 좋고 네네 네 단답형으로 좋죠? 좋습니다. 네 아까 다 가지고 있다 방송 보시는 분들 다 가지고 있다 그러셨으니까 없으신 분은 사면 되죠? 살려면 분할 매수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 매매를 잘 하신 분들 위주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일간 변동성이 크니까 매매를 잘 하셔야 되고 매매를 잘 못하시는 일간적인 변동성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엔비디아를 권해드리는데 엔비디아가 현재 10의 선행포가 약 35에서 40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보고 있고 지금 증권사 리포트들은 목표가를 155달러, 160달러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145달러에서 130달러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제가 아무리 엔비디아를 좋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엔비디아 투자 비중은 이제 미국 계좌의 20%를 넘기시면 안 될 것 같고 145달러에서 130달러까지 분할 매수하신 오케이. 다음에 목표가는 뭐 150달러나 155달러, 160달러 이렇게 좀 분할 매도 해보시는 네. 것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저 수학개미 방송이 아니니까 엔비디아 얘기하려던 건 아니고요. 엔비디아 네. 얘기했고 국내 투탑 가운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가운데 SK 하이닉스를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본다 선호한다는 거고 네. 다음에 최근에 이제 좀 그래도 다행스러운 반가운 반도체의 변화는 뭐냐면 HBM을 필두로 해서 소부장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워낙 소부장들이 사실 많이 빠졌잖아요. 쩔었잖아요. 그죠? 네네. 내년에 이루어지고 해서 소부장 쪽에서 기회를 좀 찾아보자는 시각은 공통되는데 소부장 관련된 이야기 관심주 얘기해 주세요. 네, 우선 차트 이야기를 하면은 SK하이닉스 밸류 체인이랑 삼성전자 밸류 체인이랑 주봉으로 보면은 차트는 비슷합니다. 근데 네. 일간 변동성이 달라요.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출렁출렁 크게 움직이지만 SK하이닉스만큼 견조하게 박스는 유지를 못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그래도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긍정적인 뉴스 나왔을 때는 그 누구보다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저번에는 제가 유리기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HBM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HBM 같은 경우는 저는 SK하이닉스 밸류 체인에 속해 있는 종목도 2개 정도 갖고 왔고 삼성전자에 속해 있는 종목도 2개 정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YC를 볼 건데 이 YC는 삼성전자 밸류 체인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다가 이 메모리 테스터 검사 장비를 납품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면서 가장 일간 변동성이 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미반도체인데 이건 하이닉스 네. 밸류고 한미반도체는 SK 하이닉스 밸류 체인이죠. 근데 저는 요게 의아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하나 정밀기기가 어떤 특수한 자기들만의 기술력을 갖고서 한미반도체를 공격할 줄 알았는데 한미반도체가 오히려 하나 정밀기기한테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뭘로 걸었는지 몰라요. 뉴스를 봤을 때는 한미반도체가 하나 정밀기기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이 기선 제압을 위해서 하나 정밀기기에 좀 찍어 누르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해가지고 근데 이 두 종목도 약간 이제 일간 변동성 차이가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탄력이 많이 나오고 있고 하나 정밀기는 보수적으로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길지는 법적 전문가 혹은 내부자만이 아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하나 정밀기한테 뭔가 이 책 잡을 게 있나 보다 이 정도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 일부 있고 대부분 이제 SK하이닉스 쪽입니다. 이제 레이저 커팅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HBM에 대한 장비 투자. 그래서 지금 소부장 관련 종목들 수급이 좋은 이유가 SK하이닉스도 미국에 공장 투자한 거에 대한 이제 보조금을 이제 계약을 받았고 삼성전자도 계약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반도체 메이커들이 미국에다가 건설한 공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질 거니까 결국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에 대한 불확실성도 제거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순매수가 들어온 다음에 오늘은 외국인의 단기 차익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은 확인했습니다. 근데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의 대부분이 박스권 하단부에서 지지관을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윗꼬리가 살짝 있지만 양봉입니다. 대부분 양봉이에요. 제가 언급드린 종목도 양봉이니까 이 부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원래 탑픽을
PSK 홀딩스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좀 단기적인 변동성 선호하신 분들께는 테크윙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테크윙 같은 경우는 어떤 후공정 둘 다 후공정 장비 쪽인데 테크윙 후공정 부품이고 PSK 홀딩스는 후공정 장비 기업입니다. 근데 테크윙 같은 경우랑 PSK 홀딩스 모두 다 좀 SK하이닉스의 매출 비중이 높은데 테크윙이 만들고 있는 이 프로브 스테이션에서 이 반도체 웨이퍼를 다음 공정으로 넘기기 전에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이 테스트를 하는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기술력이 상당하다고 평가를 하나 봐요. 재무 가치는 PSK 홀딩스가 확실히 안전합니다. 분기 실적 기준으로나 연간 실적 기준으로나 PSK 홀딩스가 균일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테크윙 같은 경우는 적자로 전환까지는 아니라도 이 분기마다 실적 변화폭이 큽니다. 그래서 테크윙 나는 좀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는다. 안전한 종목이 좋다라고 하신 분들께는 PSK 홀딩스를 말씀드리고 나는 성장성을 똘똘 뭉치고 있으면서도 이 테크윙이 갖고 있는 스테이션 기술력이 높다라고 판단하면서 수급이 많이 들어와서 일간 변동성이 큰 종목을 원한다라고 하신 분들께는 네. 테크윙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의 관심주입니다. 우리가 언급한 종목이 YC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테크윙, PSK 홀딩스. 네, 우선 YC랑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네. 재료가 노출되면서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네. 이 세 종목을 쫓을 수 있는 종목 저는 테크윙이랑 PSK 홀딩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윙과 PSK 홀딩스. 얘들은 밸류 체인이 어디라고요? 테크윙은 둘 다 SK하이닉스. 하이닉스 쪽이에요. 네, 맞습니다. 테크윙, PSK 홀딩스 소부장 기업들 주목해 보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과 함께 반도체 얘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